자, 이제 2027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통계적 추정 들어가 봅니다. 이제 1번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서 n개를 이미 추출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이미 추출이라는 말은 n개를 한꺼번에 뽑는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 뽑아서 확인하고 그걸 체크를 해요. 이렇게 다시 집어넣고 다시 두 번째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n번을 뽑아서 확인한 다음 그걸 n으로 나눈 거, 요거를 이제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본 평균을 다시 새로운 확률 변수로 삼아, 다시 이 표본 평균을 새로운 확률 변수로 삼아 기대값,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구할 때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알려진 사실, 공식을 쓴다고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x바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알려진 사실, 요거는 전체 집단의 평균과 같고 전체 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게 되고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누게 된다. 이런 걸 써서 얘들을 구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거에 관련된 확률을 구할 때만큼은 여기 있는 요 정의, 그걸 그대로 써서 직접적으로 저 x바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구합니다. 이런 것들은 공식을 통해서 확률을 구할 때는 이놈의 직접적인 의미, 요걸 갖다가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산확률 변수에서. 자, 지금 이제 확률 물었으니까, 요걸 물었으니까 직접적으로 얘한테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 이야기야. 자, 일단은 모집단에 대한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요건 4분의 2겠죠. 물론 약분하면 2분의 1인데 약분 안 하고 그대로 줄게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이 n은 2다. 즉 x1, x2 요거를 2로 나눈 게 요게 이제 x바다.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 이 x바에 대해서 x바의 제곱이 0보다 큰 확률을 갖다가 물었는데, 자, 일단은 요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게 x바니까 요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면 x1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마이너스 2, 0, 2 요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x2로 나올 수 있는 것도 마이너스 2, 0, 2 요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결국은 요거 두 개 더해서 절반 낸 거 있잖아요. 절반 낸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x바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 2가 되고, 요거는 0이 되고, 요거는 2가 되겠고, 요거는 1 되고, 요거는 뭐 0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숫자들을 여기 다 써놨다 쳤을 때 이거 뭐 끝까지 해볼까? 요거는 0이 될 거고, 요거는 1이 될 거고, 1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잘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 2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큰 확률을 물었으니까 표에서 보시다시피 0일 때만 얘를 만족 안 하는 거죠. 0 집어넣으면 0 돼버리니까. 따라서 이거는 여사건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럼 이제 결국은 저 x바의 제곱이 0보다 큰 확률은 이건 1에서 결국은 x바가 0이 될 확률을 빼면 된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0이 될 요거는 요거잖아요. 결국은 요게 0 되려면 요거 두 개 더해서 0 되는 상황이 사실은 요 확률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치? 요거 두 개 더해서 0 되는 상황은 요 표 봐도 알고 있고, 아니면 요걸 봐도 되지. x1 더하기 x2가 결국 0이라는 소리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2 나오구나. 혹은 여기 2 마이너스 2 나오구나. 혹은 둘 다 0, 0 나와도 되죠. 왜? 이미 추출이라는 거는 일종의 복원 추출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그지? 꺼냈던 걸 다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 두 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확률 3개 더해서 여기다가 쓰면 된다. 빼기 2 밑에가 지금 4분의 1이고 요거는 4분의 2니까 요거는 곱하면 16분의 2가 되는데, 이것도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는 이유가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독립시행. 복원 추출은 독립시행.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16분의 2가 되겠죠. 자, 얘는 중간에 있는 이거 두 번 곱한 거니까 4분의 1, 4분의 1, 16분의 1. 그래서 이걸 몽땅 더해드리면 16분의 5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16분의 11.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자, 유제 1번 가볼게요. 어느 확률,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자, 마찬가지로 x1, x2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x반인데 얘는 1이에요.
자, 문제에서 x바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확률을 갖다가 구하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게 잘 보니까 요 표를 일단 보니까 1, 2, 3, 4라고 돼 있고 8분의 1, 8분의 3, 4분의 1, 요거는 8분의 2라고 통분할게 그러면 요것도 그럼 8분의 2겠죠. 그럼 A는 일단 8분의 2다라는 거 바로 찾을 수가 있고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되니까 그지? 자, 요 확률에 대해서 물을 때는 요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x바 대신에 요걸 그대로 넣어봅니다. 이렇게 되는 확률을 묻고 있는 거니까 x1 더하기 x2 입장에서는 2에서부터 4 사이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 라는 뜻이고 이 x1도 요 4개의 숫자 중에 어떤 게 될 수가 있고 x2도 요 4개의 숫자 중에 어떤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 더해서 2하고 4 사이 요걸 갖다가 구하라. 요게 지금 질문이니까 자, 2하고 4 사이는 뭐 두 개 더해서 3, 1, 2 아니면 2, 1 요 두 가지밖에 없죠. 두 개 더해서 3 되는 경우니까 그지? 그러면 1, 2나 2, 1이나 둘 다 요거 두 개 곱한 거니까요. 64분의 요게 지금 얼마 나오냐면 2가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64분의 4 그래서 약분하면 16분의 1 요게 우리가 오는 정답이었습니다. 1번이지 우리 이게 독립식의 확률은 자 요 두 개를 경로가 다르면 다 다른 것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서로 다른 것으로. 자 2번 문제 가봅니다. 계속해서 이제 확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x바에 대한 확률. 자, 그러니까 크기가 2, 마찬가지로 크기가 2입니다. x1하고 x2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x바고 n은 2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번에는 절대값 x바 요것이 2가 되는 그 확률이 8분의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a, b를 구해보라 했는데 자, 일단 요 확률의 총합은 1이다부터 써야 되는데 요거 두 개와 요거 두 개 값 더하면 2배의 a 더하기 b가 되지. 요것이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b는 일단 3분의 1이다 요런 식이 하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살펴보자. x바에 대해서 요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결국은 절대값 x1 더하기 x2 나누기 2가 요 값이 2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x1 더하기 x2의 절대값은 4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결국은 x1 더하기 x2가 4거나 혹은 아니면 x1 더하기 x2가 마사인 자, 요럴 확률을 구하라 라는 소리가 됐잖아. 그러면 x1 자리도 요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x2도 요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개 더해서 4 되는 경우 2, 오케이 이거밖에 없죠. 마사가 되는 경우는 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2, 요것이 두 번 나왔다라는 거니까 a 곱하기 a에서 확률은 a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 마찬가지네. 이것도 a 제곱이 되니까 요거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여기서도 a 제곱, 여기서도 a 제곱. 더하면 2a 제곱. 요거 계산했더니만 8분의 1이다. 따라서 a 제곱 자체가 16분의 1이면 a는 양수죠. 4분의 1이다 라는 걸 찾았습니다. a가 4분의 1이라는 걸 찾으면 b는 12로 통분하면 요거는 12분의 4에서 12분의 3, 12분의 1이 되네. b는 문제에서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 12분의 3에서 12분의 1을 빼면 12분의 2, 6분의 1이다. 요게 우리가 오늘은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제 2번을 가보는데 예제 2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V의 X바 이런 것들은 아까 미리 언급을 했지만 공식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을 통해서 구하는 거지. 그냥 어느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의 분표표를 다음과 같이 나다. 이건 모집단입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 3, n이 3입니다. 표본표기를 X바라고 했을 때 V의 X바를 구하라. 요거는 이제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누게 되니까 여기서는 지금 3으로 나누게 되니까 내가 실제로 구해야 될 것은 5분산, 모집단의 분산 구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공식을 통해서 얘를 구할 거니까. 그러면 분산은 언제나 평균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가 A고 2A고 여기 10분의 로 통분하면 10분의 4라고 하고 이건 10분의 3이라고 할게.
1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3A가 요거 두 개 합쳐서 10분의 7이니까 이게 10분의 3이 돼야 되니까 A는 10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냈고요. 요거는 10분의 1, 10분의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먼저 기대값 구해야 되겠지. 10분의 4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12 이렇게 될 거니까 10분의 요거 10이고 24가 되네. 5분의 12 이렇게 해서 기대값 구했고요. 자, 분산은 제평균제잖아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전체의 제곱 요거 25분의 144네. 이렇게 될 거니까 먼저 제곱의 평균 구해보기 위해서 1, 4, 9, 16 요 노란색과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거지. 자, 10분의 4 더하기 4 더하기 18 더하기 4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25분의 144 빼는 거니까 자, 이거 계산해보면 8 26 여기다 26을 갖다가 더하면 74 10분의 74 10분의 73은 5분의 74죠.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25로 통분하면 되겠네, 그치? 25로 통분하면 여기는 5 곱하니까 5, 3은 15 185에서 144를 빼라 요런 이야기잖아요. 25분에 요거는 보니까 41이 나왔어요. 자, 요게 이제 분산인데 최종적으로 요게 답이니까요. 25분의 41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여기다 3분의 1 곱하면 75분의 41 요게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겠습니다. 요거하고 요거를 갖다가 아래 위로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116 되겠습니다. 116. 자, 그 다음에 유제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모평균이 20이고 모표준 편차가 8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자, 모평균이 20이고 모표준 편차가 8인 모집단에서 자, 모평균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원래 이제 정규 문법에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모평균이 20이고 모표준 편차가 8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n이 4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요런 것들은 전부 이제 알려진 사실 공식 쓰는 거죠. 요거는 요거 지금 확률 변수의 변환에 의해서 2분의 1에 2에 x바 마이너스 2가 되고 요거는 제곱배 요거의 제곱배에만 영향을 받고 요거는 영향을 받지 않죠. 4분의 1에 v의 x바 요걸 구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너는 그냥 모평균과 같다 즉 20이 된다. 20 넣으면 10에서 2면 8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5분산 요거 8이니까 분산은 64잖아요. 64 이거를 요걸로 나눈 거니까 4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요거는 16분의 64니까 4죠. 얘까지 나오면 12가 된다.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더 가봅니다. 어느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의 분포표가 모집단에서의 분포표가 이래요. 크기가 5, n이 5랍니다. 표본 평균을 x만 했을 때, 자, 요게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전체 평균과 같으니까 2분의 7이 주어졌을 때, 요거 이용해서 이제 AB 구하고, 요거는 원래 표준 편차를 루트 5로 나누게 되겠죠. n이 지금 5라고 했으니까 루트 n으로 이걸 구하라 라는 게 질문이네. 자, 그럼 먼저 A 더하기 B는 확률의 종합이 1이니까 3분의 2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써야 될 것은 뭐? 원래, 요게 이제 원래 집단의 평균 2분의 7이다. 이 말이니까요. 이 말이니까. 평균 2A 플러스 3B 더하기 3분의 5. 요 값이 2분의 7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2A 플러스 3B는 이거 6으로 통분하면 되잖아요. 21에서 10을 11 나오나? 6분의 11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요 위에 거를
어떻게 할까요? 위에 거를 3배를 할까요? 3a 플러스 3b는 2가 될 거니까 요거에서 이걸 빼자. 그러면 이렇게 빼내리면 a가 나오고 6분의 12에서 여기 6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게 요거는 지금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4니까 b는 6분의 3이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6분의 1이고 요거는 6분의 3이고 이것도 6으로 통분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분의 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B를 찾았고 이제 기대값 아니까 제곱의 평균만 찾아내면 분산을 구할 수 있게 되잖아. 자, 그럼 제곱의 평균 한번 구해보면 여기는 4가 9고 25잖아요. 자, 이 제곱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6분의 요거는 4, 3, 9, 27, 50 이렇게 되잖아요. 6분의 30, 81 이렇게 나왔어요. 3이 6, 2분의 27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 2분의 27에서 여기 평균 전체의 제곱이니까 요거 전체의 제곱 4분의 49 이렇게 될 거니까 4로 통분하면 요거는 54에서 49를 빼는 거죠. 54에서 요거 5대 이렇게 돼요. 자, 표준 편차는 그러면 표준 편차는 2분의 루트 5가 됩니다. 아, 됐네요. 이거에다가 루트 5분의 1을 곱한 놈이니까 이 놈은 최종적으로 2분의 1 요게 우리 놈은 정답이었습니다. 그냥 산수 계산입니다. 5표준 편차 구해서 거기다가 루트 5분의 1배 하면 요게 x바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예제 3번부터는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연속확률 변수 정기호 분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알려진 사실을 이용해서 x바에 대한 분포 그거 가지고 표준화 시켜서 처리를 하라. 그런 이야기지. 자, 어느 복숭아 농장에서 재배한 복숭아 한 개 단위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한 개. 이게 전체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한 개에 대한 전체 집단이야. 자, 그 무게가 한 개 무게. 요것이 평균이 33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전체 집단의 표본이 정기분포가 이렇게 다르고 있대요. 이때 25개를 이미 추출했대요. 그 25개를 이미 추출해서 평균 낸 게 x반대. 이놈은 알려진 바 정기분포 다르기를 평균은 얘랑 같고 표준 편차는 20을 여기다 루트 씌운 5로 나누게 된다. 표준 편차가 4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알려져 있을 때 문제에서 그 표본 평균이 x바가요 324 이상일 확률과 요 확률과 자 x바가 a 이하 1 확률 요 확률이 p로 서로 같을 때라고 했습니다. p로 같을 때 자, 요거를 p하고 a의 값을 갖다가 정기분포표를 구하면 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 이거는 확률을 직접 구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만약에 a만 찾을 것 같으면 표준화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대칭축을 해서 서로 땡치는 관계다 그러면 a는 금방 찾을 수가 있을 거야. 그지? 이런 이야기야. 자, 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330이야. 하나가 324인데 324보다 크거나 같을 면적 324보다 크거나 오른쪽이죠. 이거랑 a랑 작거나 같을 면적이 같으려면 이렇게 되려면 요거하고 요거의 중점이 330이어야 되니까 요 간격이 6이니까 오른쪽으로 6 가면 됩니다. a는 336이야.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336인 거예요. 자, a는 찾았고 이제 요거를 실제로 확률을 한번 구해보라 그랬기 때문에 p 요거는 이제 표준화를 시켜봅시다. 자, 요거는 z가 요거에서 요걸 빼고 요거는 마6이죠. 마6을 사로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요 오른쪽 면적이니까 0.5에다가 얘를 더하면 0.9332가 나오네. 자, 그래서 P는 0.933입니다. 앞에다가 10의 4제곱을 곱해라 그랬으니까 9303 이렇게 되죠. 9332가 되고요. 거기다가 336을 더하라 했어요.
9668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죠. 9668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유제 5번 갑니다. 유제 5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태블릿 PC 한 개의 무게, 한 개의 무게 전체 입찰이죠. 요거는 480에 표준 편차 12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회사에 생산한 PC 중에서 이미 추출 9개를 이미 추출했대요. 이거의 표본 평균 X바가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되죠. 480에 12를 여기다 루트 씌운 3으로 나누게 된다. 그러니까 4가 된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이렇게. 자, 이랬을 때 표본 평균이 X바가 요것이 488 이상일 확률. 그럼 당연히 요거는 밑에 걸로 표준화 시키라는 거잖아. 자, 요거는 그냥 Z로 만들어버리고 써버리고 요거에서 요거 빼면 8이고 8을 4로 나누면 2가 되고 겸손하게 그림 그리자. 일말의 실수도 안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 이거죠, 이거. 이보다 오르죠. 그럼 0.5에서 여기를 빼면 되니까 요거를 0.5에서 빼면 0.0228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죠. 0.0228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6번 문제 요 첫 번째 표현이 있잖아요. 요거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주구장창 많이 등장하니까 이번 기회에 잘 익혀놓으세요. 먼저. 자, 전기요포를 따르는 전기요포 M의 시그마 제곱을 전체 집단이 이렇답니다. 자, 크기가 36, M이 36이래요. 이거를 평균된 게 X바인데 그 X바는 평균은 얘랑 같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여기다 루트 씌운 요걸로 나누게 된다. 자, 이랬을 때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하고 X바가 13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더했더니만 1이 된다. X바가 14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는 0.9977이다. 요걸 이용해서 M하고 시그마 찾으라는 거죠. M하고 시그마. 자, 먼저 요놈은 X 전체 집단의 확률 변수니까 위에 걸로, 요 옆에 요거는 X바니까 밑에 걸로 각각 표준화를 해서 Z로 비교한 다음에 요거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Z로 써버리고 6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게 될 거고, 요거는요 밑에 걸로 Z로 써버리고 13에서 M을 빼고 요걸로 나눈다라는 거는 요거 뒤집어서 곱하는 것과 같죠. 뒤집어서 곱하는 것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걸 합쳐서 1이다 이건데, 자, 이제 요거를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잖아. 어딘가에 여기인데 어딘가에 여기 이제 네모라고 쳐볼게. 네모의 왼쪽 작거나 같은 면적과 이 오른쪽에 있는 면적을 합해서 1이 된다라는 말은 일단 이 오른쪽 면적이 여기 오른쪽이 이만큼을 갖다가 차지해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부등호 방향이 이것도 작거나 같다예요.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이거 오른쪽이 아니고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세모는 도대체 어디여야 되느냐 이거. 요거의 대칭점 여기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쓸고 가야 그놈의 대칭인 요놈에서 오른쪽으로 쓸고 간 면적과 같아진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빵이 돼야 된다. 빵. 왜 그러냐면 얘가 빼기 1이면 얘가 1이고 얘가 빼기 2면 얘가 2고 그런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네모하고 이 세모를 더하면 0이 돼야 돼. 분모는 어차피 시그마 제곱 관심 없으니까 분자끼리 더해서 빵이면 되지. 자, 그래서 6 빼기 M 요거는 얼마야? 6M 이 값이 이제 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 0 되는데 분모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분자만. 자, 7M은 요거 두 개 이제 더하면 84가 되니까 그지? M이 12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M이 12다 이렇게 발견을 했고, 이제 요 두 번째 조건을 풀어보면 14에서 이제 12를 빼는 거죠. 12 요거 2가 되죠. 2를 요걸로 나누는 거니까 뒤집어서 곱하는 것과 같으니까 이제 12 시그마분의 1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거 계산한 게 0.977인데, 자,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간 면적이 0.9772가 되려면, 여기가 0.5니까요. 여기가 0.433, 아니지, 0.4772가 돼야죠, 여기는. 따라서, 여기는 요 놈이 0.4772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그마는 6이다라는 것도 바로 찾을 수 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두 개를 더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18, 18이 우리가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자, 요 첫 번째 요 표현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꼭 좀 잘 기억을 해 두세요. 동네 북입니다. 자, 이제 실내 구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제 4번 가봅니다. 자, 실내 구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그 실내 구간 자체를 갖다가 공식이죠. 실내 구간 식 자체를 갖다가 공식이라기보다는 실내 구간 그 식 자체, 이 식 자체, 이 구간 식 자체를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 부분을 A라고 하고 요 부분을 B라고 하면 이 실내 구간 문제는 딱 두 가지만 쓰면 무조건 다 풀립니다. 자, 여기를 A, B라고 했을 때 첫 번째 A하고 B를 절반 낸 거, 더해서 절반 낸 게 이게 X바라는 소리인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이 실내 구간이 사실은, 자, 여기하고 여기가 X바 빼기 K의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고, X바 더하기 K의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일 때 그 정중앙에 항상 X바가 존재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간격 자체가 바로 K 빼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고, 이 간격 자체가 K 빼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다, 그 소리예요. X바가 항상 이 구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B 빼기 A, 요거를 우리는 여기서 이거 뺀 걸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 실제로 여기서 이걸 빼보면 2 곱하기 K 곱하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사실은 K나 아니면 시그마 아니면 N 요 딴 걸 이제 질문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긴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문장이 많이 복잡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실내 구간도 막 95% 실내 구간, 99% 실내 구간 막 섞여서 복잡하게 문제가 나오는 문제들, 이게 이제 이 단원의 고난이도 문제 뭐 유형이거든. 근데 그런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이 구간 하나하나 이놈이 뭐 얼마 되고 이놈은 미지수로 나있다가 구간 둘 중에 하나를 숫자로 주고 나머지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꼴이 대다수인데, 그거를 해석을 할 때 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요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접근을 해도 물론 문제가 풀리는데, 선생님이 그 방법 비추해요. 왜 비추냐면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 왔다 갔다 해야 돼. 여기서 이걸 찾았다가 또 저쪽으로 가서 이걸 또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정신이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의 추천은 이래. 실내 구간 하나당 반드시 이 식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자,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웠잖아. 극한식 하나당 최소한 2개 정도가 있다. 수렴 조건, 극한값 자체. 그래서 극한식이 나오면 무조건적으로다가 수렴 조건하고 극한식 자체에 대해서 해석을 먼저 해놓듯이, 이것도 이런 실내 구간에 하나 언급이 되면 요 실내 구간당 식이 2개가 있는 거야, 2개가. 그럼 만약에 실내 구간에 2개가 등장한다? 그럼 식이 4개가 나오겠지. 그 4개를 잘 살펴보면 구하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겠다는 게 보일 것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놈이 특별히 숫자로 주어져 있다고 이걸 따로 막 계산해서 막 A부터 찾아내고 뭐 어떤 정보부터 먼저 찾아내고 요렇게 가도 물론 문제가 풀려. 근데 그러려면 너무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정신이 혼란스럽다고. 그래서 이 식 하나당, 실내 구간 하나당 이런 식이 항상 2개가 있다, 이 생각을 잊지 말고 요 2개를 무조건적으로다가 찾아라, 실내 구간 하나당.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개의 식을 어떻게 활용하면 구하는 걸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봅니다. 이제 저 어느 화장품에서의 생산에는 손보습제 한 개니까요. 전체 집단이죠. 전체 집단이
이 M의 시그마 제곱은 다른데요.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보습준 중에 25개, N이 25개 뽑았대요. 자, 이제 25개에 대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나오면 이제 이놈의 X바에 대한 분포를 보는 게 아니고, 신뢰 구간식 자체를 써요. 신뢰 구간식 자체를. X바 K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여기는 X바 더하기 K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인데, 자, 지금 보니까 여기가 72.08, 여기는 79.92라고 나와있어요. 쭉 보니까 요 회사에서 생산되는 손보습제 중에서 64개를 이미 추출했어. 이번에는 64개를 추출했을 때 그때 표본 평균은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때 이 B의 값을 갖다가 구해라. 자, 그러면 이거를 X바2라고 하시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마지막에 무는 게 이거니까, 이거는 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 X바2 더하기 K 곱하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요게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B의 정체니까 그냥 대놓고 이걸 물으면 이걸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구해줘야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X바2만 찾으면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 와볼게요. 이거하고 이거 두 개 더해서 절반 낸 게 바로 X바니까, 즉 이거 두 개 더해서 절반 내서 X바만 찾으면 X바2도 그냥 거기에 1 뺀 걸로 바로 구해지는 거죠. 자,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절반 내봅니다. 72.08, 79.92. 자, 요거는 얼마야? 맞죠? 이거 0이고, 맞지?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 절반 내면 27이 14, 이렇게 76이에요. 76에서 1 빼면 이게 75죠. 그래서 답은 75에다가 1.96, 95%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이것도 시그마를 또 찾아야 되네. 여전히 N 대신에 64 여기다가 이거 나오니까 시그마 찾아야 돼. 그래서 결국 이 식에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 두 개 더해서 절반 낸 것만 썼는데 그걸로 문제가 안 풀리네. 결국은 신뢰 구간의 길이고 써서 시그마 찾아내라고 시키고 있네. 그래서 일단 두 개 합의 절반 X바 썼고, 이제 두 번째 시그마 물었으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 써야 될 차례네. 79.92에서 72.08을 갖다가 빼면 7.84가 나왔어요. 자, 지금 7.84가 신뢰 구간의 길이인데, 요것이 2 곱하기 1.96 곱하기, 요번에는 아까 시그마, 요게 N이었으니까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니까 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요거하고 다 그럼 4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됐다. 시그마는 10이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자, 시그마가 10이라는 걸 발견하니까 이제 여기다가 10 집어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겠지. 여기다 10 집어 넣으면 요거는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자, 1.96을 4로 한번 나눠볼까요? 4, 0.446, 493, 0.49에다가 5를 곱하면 되죠. 2.45, 여기다 2.45를 더하면 77.45, 77.45,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 식에서 두 개 더한 거에 절반이 X바다, 그 다음에 요 놈에서 요 놈 뺀 게 신뢰 구간의 길이다. 그거 쓰면 다 해결이 되게 돼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간 하나당 왔다 갔다 여기서 이걸 또 계산하고 해서 정보 얻어내고 그러면 문제는 풀릴 수 있겠지만 너무 왔다 갔다를 해야 돼. 머리가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두 개 더한 거에 절반이 X바, 이거에서 이거 뺀 게 신뢰 구간의 길이, 그 두 개를 딱 써놓고 이거 이용해서 어찌하면 구할 수 있는 게 찾아질까, 요 생각에만 몰두하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1인 자동차 주행 거리는 M이고 표준 편차 1이에요. 모집단이죠. 이 회사에 생산하는 1인 전동 자동차 400대를 N을 400대를 뽑았대요.
이미 추출을 했을 때 표본 평균 구간이 99% 실내 구간이 돼. 아, 이건 대놓고 그냥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었네. 1000 B 빼기 A,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1000 곱하기, 자, 2 곱하기 K 곱하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요건데, K는 99% 2.58 집어넣으라고 여기 돼 있고, 시그마는 2고, 요거는 루트 400이니까 20. 이거는 뭐 10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자, 요거니까 이건 뭐 그냥 10도씩 이렇게 약분하고요. 2.58 2배 5.16 100배 516 이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죠. 간단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그냥 516이 우리가 오늘 정답이었고, 자 이제 8번 문제 나옵니다. 8번. 자, 전기우포 M6 이거 전체 집단이죠. 요거를 따르는 요거에서 N을 9개 뽑았대요. 그 X바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5분의 4의 X바 M, 여기는 A. 이랬을 때 A의 값은 얼마냐 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두 개를 딱 써보면 5분의 4 X바 더하기 A, 요거를 2로 나눈 게 X바니까 요거는 그러면 2배의 X바가 되겠죠. 다시요. 이거 두 개 더해서 절반 낸 게 X바니까 요거 두 개 더 나누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하나씩 써놓고, 두 번째로 요거에서 요거 뺀 거. 이놈이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란 말이에요. 실내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K는 95%니까 1.96. 시그마는 6 나누기 요거에 루트 시그마 3.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이제 2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자 요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하라 했냐면 마지막에 A를 구하라 했으니까 X바를 소구하라 이 소리잖아요. 자 봐보자. 요거를 X바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5분의 10이니까 5분의 6 X바가, 다시 5분의 6 X바가 A가 되니까 X바는 6분의 5배 A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요 A 마이너스 5분의 4, 여기는 6분의 5배 A 이렇게 되고, 자 이거는 4 곱하기 1.96 아까 7.84였나요? 이렇게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거 날아가고 1에서 3분의 2를 빼면 3분의 1A가 될 거고, 이렇게 따라서 A는 7.84에다가 3배한 거 3, 7, 21, 3, 8, 24 3, 4, 12 23.52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유제 8번까지 마무리를 해봤고, 잠시 쉬었다가 레벨 1, 2, 3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